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보가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가서 이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의원님들은 어떤 말씀? 지금 정보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추측성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왜 본회의장으로 안 가시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셔서 네, 가서 유명 의원들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 일각에서는 일부러 표결 참여 못하게 하려고 당사로 부른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사람 숫자는 충분히 있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0% 담당해. 씨발 이재명이 야 방탄법이 더 웃기는 거야. 호랑이 같은 새끼야. 저 처음 문자가는 저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다시 장소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명 정도 의원이 여기 모인 겁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초기 상황을 공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초기 상황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이렇게 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전혀 사전에 의견 교류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 혼란이 솔직한 신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표님 혹시 오늘 본회의장 표결 안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지? 본회의장은 지금 밖에 일부가 의원들이 들어왔고 또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되지 않아서 당사에 모여 계셨고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면서 이 상황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의장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께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 수가 없다,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밖에 당사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의원님 190명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못 들어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들어오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진입이 되지 않아서 강파로 가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표님은 왜 안 가셨을까요? 저는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했고 이 상황에 관해서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의원님은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1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건 또 나중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여기까지 마시죠. 판단의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거부권 6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여기에 제가 지금 아직 대통령실하고는 어떠한 소통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합니다. 군이 국회를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대표님, 원내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고민하실까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회의요? 당사로 가서. 당사로 회의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의원님들이 밖에 많이 계시거든요. 대표님, 한 대표님하고 소통하셨을까요? 예, 지금 국회 안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될 것을 무효가 되고요.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 내에 있는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요.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서 해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군경한테 그걸. 그리고 우리 군경들 물러날 수 있게 국민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방금 허은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이미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의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가 되어서 계엄군이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군이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갖고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치 우리 국회를, 특히 야당을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모두 내란죄에 헌법상 씻지 못할 죄를 지지 않으려면은 지금이라도 즉각 계엄 해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저는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 하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국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미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의 미친 짓을 지금이라도 말리고 더 이상 우리 국민과 헌법에 죄짓는 짓을 즉각 멈추기를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내대표 주제로 여기 대다수가 모인 회의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관련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전달해서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 주시길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은 한동훈 대표랑도 얘기하셨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